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있잖아요. 그걸 바탕으로 요즘 많이들 하시는 하루 한 끼, OMAD라고 하죠. 네, OMAD. 그리고 하루 두 끼, 2MAD. 이 식사법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둘 다 간헐적 단식의 한 방법이죠. 맞아요.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랄까, 처음부터 나 OMAD 할 거야. 이게 아니라 그렇죠. 식사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점심, 저녁 부쳐 먹다 보면 한 끼가 되기도 하고요. 네.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핵심은 이게 단순히 뭐 살 빼는 기술,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에서요?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요. 이걸 다루려는 시도라는 느낌이 강했어요. 아, 인슐린 저항성. 중요하죠. 네.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의 반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혈당 조절이 힘들어지는 거죠. 그렇죠. 이걸 개선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아닌가? 네,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. 체중 감량이나 당뇨 개선 같은 건 약간 결과에 가깝고요. 맞아요. 물론 시간 절약이나 뭐 전반적인 건강 증진 이런 이유들도 있긴 한데 네네. 역시 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좀 핵심 포인트 같아요.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어, 자가포식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? 아, 네. 자가포식,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죠.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. 오토파지. 네.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좀 줄어들었대. 예를 들면 단식 중에요. 네. 몸이 스스로 오래되거나 좀 손상된 세포 부속품들 있잖아요. 네, 찌꺼기 같은 거요? 그렇죠. 그런 것들을 분해해서 다시 쓰는, 재활용하는 과정이에요. 아, 재활용이요? 네. 일종의 세포 청소라고 보시면 돼요. 효율도 높이고요. 세포 청소라. 흥미롭네요. 네. 이 과정에서 또 좋은 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침입자들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서 면역력 강화나 노화 방지, 그러니까 장수와도 연결된다는 거죠. 와, 면역력까지요? 네. 자료를 보면 특히 저탄고지 상태,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때는 한 14시간에서 18시간 정도? 네. 그 정도 굶으면 자가포식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고 해요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닐 텐데요. 혹시 뭐 부작용이라든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? 당연히 있죠.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요. 예를 들면요? 제일 흔한 게 체중 감량 정체기. 생각보다 안 빠지거나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거죠. 아, 정책이. 네.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인 분들도 있고요. 과도하게. 아, 너무 빠져도 문제군요. 그렇죠. 그리고 OMAD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야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소화가 좀 불편할 수 있고 특히 적을 초기에는 배고픔이 엄청 심할 수도 있어요. 아, 배고픔. 그게 힘들죠? 네. 그리고 결과가 기대보다 좀 느리게 나타나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다양한 어려움이 있네요. 그럼 오메드랑 투메드가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다른 반응을 일으키길래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?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인슐린 반응 쪽에서요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그 생리적인 차이는 역시 인슐린 반응에서 크게 온다고 볼 수 있어요. 인슐린이요? 네. 오메드는 하루 한 번 먹으니까 인슐린 스파이크, 그러니까 인슐린이 확 올라가는 게 한 번 크게 오겠죠? 네, 한번 크게. 그리고 다음 식사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돼요. 아, 공복 시간이 기니까요. 그렇죠. 이 긴 시간 동안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되고, 즉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자가 포식도 더 깊고 길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. 깊이가 있다. 네. 반면에 투메드는 식사가 두 번이니까 인슐린 스파이크도 당연히 두 번 오겠죠? 네, 두 번. 그럼 공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 개선이나 자가 포식 촉진의 깊이는 오메드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.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. 핵심은 공복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. 아하, 결국 공복 시간의 길이군요. 그럼 이런 차이를 봤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오메드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투메드가 더 잘 맞을 수 있겠네요. 자료에서는 좀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? 네, 결국은 이제 개인의 목표랑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. 목표와 상황. 그렇죠. 오메드는 좀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.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빨리 하고 싶다거나 혈당 개선이 시급하다거나 아니면 자가 포식 효과를 좀 강하게 보고 싶을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죠. 네, 빠른 결과.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. 한 끼의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.
아, 영양 문제. 네. 그리고 너무 마를 위험도 있고 사실 제일 큰 건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렇죠. 지속 가능성. 맞아요. 반면에 EMAD는 효과의 강도는 OMAD보다 좀 덜할 수 있어도 훨씬 지속하기가 쉽다는 거. 네, 그건 그럴 것 같아요. 영양 섭취도 좀 더 용이하고요. 그래서 장기적인 건강 관리나 체중 유지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. 속도보다는 꾸준함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식이라고 할까요? 아, 그렇군요. 목표 달성 속도냐, 아니면 꾸준히 할 수 있느냐, 이 선택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혹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? 네, 그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탄수화물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. 아, 탄수화물 줄이기. 네, 저탄수화물 식단을 좀 하고 간식 같은 거 줄여서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익숙해지도록 이걸 지방 적응이라고 하더라고요. 지방 적응. 네,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시간을 좀 늦춰서 자연스럽게 하루 2끼, 그러니까 EMAD로 넘어가는 거죠. 아, 아침을 조절해서요. 네, 그러다가 만약 목표가 더 높다면 그 2끼 식사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OMAD까지 갈 수도 있고요. 점점 좁혀가는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요, OMAD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나 영양 때문에 다시 EMAD로 돌아오거나, 아니면 뭐 이 두 가지를 좀 유연하게 섞어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해요. 아, 유연하게. 네. 때로는 뭐 36시간이나 48시간처럼 조금 더 긴 단식을 가끔 섞어주는 것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언급되고요. 네,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.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오메드와 TMAD는 인슐린 민감성이랑 자가포식에 영향을 주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도구죠. 어떤 게 뭐 절대적으로 최고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나 생활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. 네, 말씀해 주세요. 이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무엇을 먹느냐,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언제 먹느냐가 우리 몸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. 아, 언제 먹느냐? 네, 그러니까 오메드냐 TMAD냐 이런 이름표를 딱 붙이기보다는 여러분의 하루 식사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내 몸의 자연적인 어떤 정화 과정이나 균형에 도움이 될까?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식사 리듬 자체를 고민해 보라. 네. 꼭 뭐 거창하게 바꾸지 않더라도 그냥 식사 시간을 조금 땡겨본다거나 조금 늦춰보는 작은 시도들이 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